최근 마동석 영화들이 똑같아서 리뷰도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성난황소 리뷰입니다.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유통을 하며 살던 주인공 동철. 어느 날 아내 지수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납치범은 아내의 몸값을 오히려 주인공 동철에게 주면서 아내를 자신에게 팔으라고 하는데요. 정의감 넘치는 동철은 거칠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악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합니다. 마동석이 마동석하는데 뭐 더 이상의 줄거리 설명이 필요할까요?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우리 지수 어디 있어?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의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크라우드 티켓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메인에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 펀딩이 보이실 건데요. 그곳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망장영화제 기념 한정판 굿즈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영화제 관람이 어려우시다면 티켓을 0으로 바꾸시고 후원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성난황소인데요. 얼마 전에 동네 사람들 리뷰를 해서 그런가 오늘 리뷰도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데자뷰? 자, 일단 이 영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그 양산형 마동석 영화 중에선 그나마 가장 나은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마동석 씨의 영화를 보면 마치 전성기 때 홍콩 영화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한창 전성기 때 홍콩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 맨날 똑같고 조연들도 맨날 똑같아. 뭐 성룡이 오늘은 경찰, 오늘은 CIA, 오늘은 뭐 또 다른 직업이지만 결국 보다 보면 똑같아지잖아요. 뭐 주성치 영화들도 다 그 배우의 그 캐릭터의 그 연기에, 그래서 홍콩 영화들을 여러 편 몰아서 보면 내가 봤던 그 장면이 어떤 영화에 나왔었지 하는 궁금증이 들 만큼 굉장히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의 마동석과 그리고 그의 회사인 팀 고릴라가 만드는 영화들이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공 똑같죠. 뭐 조연들 전에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 그대로 나오죠. 뭐 스토리, 액션, 설정, 연출의 톤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영화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성난황소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시 이후에 마동석표 액션 영화 중에선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영화예요. 그러나 그 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에서 워낙 반복된 패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 영화들에 비해선 괜찮지만 여전히 식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뭐 볼만하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범죄도시 이후에 마동석 주연 영화를 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 영화들을 다 봤다, 아유 지겨워. 그만큼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마동석이라는 배우, 그리고 그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제는 뭐 질릴 만큼 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동석의 매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매력이냐? 바로 액션 스타일의 매력이에요. 이 영화의 액션 스타일을 보면 마동석만이 할 수 있는 그 액션 스타일을 점점 다듬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액션 스타들,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븐 시걸이나 뭐 성룡, 이연걸, 견자단, 뭐 장클로드 반담, 제이슨 스타뎀 등등의 그 배우들을 보면 저마다 어떤 그 고유한 액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삼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영화 성난황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동석스러운 액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뭐 스피드와 기교보다는 파괴력과 맷집으로 싸우는 어떤 그만의 액션 스타일이랄까? 그래서 이 영화의 후반부 액션을 보면 마치 헤비급 매치를 보는 그런 매력들도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액션의 구성 자체는 그 배우의 매력에 맞게 고민하고 잘 배치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영화 클라이막스쯤에 나오는 그 후반부의 액션들은 동작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액션이 느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의 무브먼트나 편집을 굉장히 빠르고 현란하게 한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마동석 특유의 느릿느릿
파괴력 강한 액션들을 덤덤하게만 보여줬어도 충분했었을 텐데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마동석의 액션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의 스타일은 점점 마동석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나가고 굳혀가고는 있지만 영화의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서의 마동석은 사실 딱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덩치에 안 맞게 되게 소심하고 막 소극적인 소시민 코스프레 하다가 갑자기 수류탄 핀 뽑은 것 마냥 획가닥 돌아서면서부터는 계속 싸우면서 일망타진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장단점도 그 전에 나왔던 마동석 영화들의 장단점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딱히 꼬집을 만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지만 캐릭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의 조연이자 감초 역할로 출연하고 계시는 박지환 씨와 김민재 씨는 이 영화에서 웃음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지환 씨의 개그는 좀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뭐야 저렇게 웃겨 좀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재밌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반면 이 영화의 진짜 감초는 김민재 씨인데요. 원래 이분의 역할이 일을 어느 정도 잘하긴 하는데 속 터지는 동료이거나 혹은 좀 능글능글 일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역할, 보통은 웃기기보다는 좀 진지한 캐릭터로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배우가 의외로 코미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배우의 또 다른 매력을 알 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송지효 씨가 나온 장면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장면들 투성이에요. 납치돼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관객들에게 결정적인 단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하고 엇갈리면서 오히려 이 영화의 전체 러닝타임을 질질 끄는 그런 설정으로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납치된 피해자들 안에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서브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영화가 아무리 가벼운 톤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되게 인신매매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쉽게 말해서 송지효 씨가 나왔던 장면 대부분은 별 의미 없는 장면들이고 후반부의 몇 장면을 제외하면 통으로 삭제해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악역 김성호 씨의 연기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분이 워낙에 악역 연기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분도 좀 비슷비슷한 이미지에서 그쳤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비겁하고 악랄한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웹툰 같은 데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굵은 선, 인상, 그리고 연기 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오버하지 않으면서 영화의 등급 때문이기는 한데 엄청 잔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악랄하고 교활한 캐릭터로서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만큼 이 캐릭터도 후반부가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이 캐릭터에 걸맞는 액션이나 이 좀 교활한 캐릭터에 맞는 어떤 그런 동선으로 좀만 더 짜여졌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정말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영화의 개봉 시기입니다. 영화의 등급이나 표현 수위 그 자체가 되게 무난하거든요. 가족 관객들을 타겟으로 노렸다라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오히려 명절 때 개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랬다면 앞선 영화들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자체를 칭찬을 하긴 했으나 캐릭터 설정이나 시나리오의 흐름 그냥 아주 전형적인 이 장르 영화의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재미는 있는데 딱히 특별할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머리를 비우고 가볍게 보기에는 딱 좋은 오락 영화이기는 해요.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으신다면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야, 너는 거기서 자는 게 안 불편하니?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베나비데즈님께서는 왜 자꾸만 마동석에게 연기 변신을 요구하는지, 차라리 드웨인 존슨에게 말기 최장한 멜로 신파 연기를 하라고 하지, 김치에게 자꾸만 샐러드가 되라고 강요를, 그냥 샐러드를 드셔요 그럼. 사실 마동석 씨에게 요구하는 거는 연기 변신이라기보다는 그 마동석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좀 다양한 장르로 변주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웨인 존슨처럼 SF도 찍어보기도 하고 괴수물도 찍어보기도 하고 재난물도 찍어보기도 하고 여러 어린이 영화, 가족 영화 같은 거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장르의 변주를 사실은 마동석에게 요구를 하는 거지, 그 배우의 어떤 연기력 변신? 사실 이런 거는 다른 영화에서도 해도 되고 얼마든지 기회가 많으니까. 오민성님께서는 마동석은 지난해 범죄도시 성공 이후 최근 전작 감독들과의 친분을 언급했다. 사실 범죄도시 감독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데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범죄도시가 흥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감독님을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마동석 씨가 다른 감독들, 친분이 있었던 감독들과 이 앞서 되게 평가가 좋지 못했던 그런 영화들을 찍었는데, 물론 그 마음은 정말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긴 하지만 이게 무슨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요새 팀킴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검증이 됐거나 정정당당하게 일을 했으면 팀킴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만드셨던 분들도 물론 의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분들의 영화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조금 더 숙련되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응 니은 이응님, 마동석 씨 영화 특징, 예고편만 봐도 영화 내용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함. 사실 이런 종류의 액션 영화, 액션 스타들이 나오는 영화는 다 그래요.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영화 다 똑같잖아요. 성룡 영화 다 똑같아. 김밥에 오이는 필수님께서 얼마 전에 동네 사람들 리뷰하시지 않으셨나요? 뭐지? 데자뷰인가? 넓적부리 황새님께서는 그래, 원더풀 고스트 동네 사람들 보다야. 밑밥을 까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이 영화가 그나마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조조님께서는 범죄도시 하위 호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녁하늘 쏨브라님께서는 마동석이라는 장르를 따로 만들어야 할 듯. 아마 네이버 무비 이런데 장르란 보면 마동석 이렇게 써있는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갸우신님은 이영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호로 연병장 2바퀴. 형, 이제 그만 때려. 나중에 한번 마동석에게 맞은 피해자 카운터 이런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유튜브 YM님께서는 최근에 마동석이 나온 작품 중에 액션은 그나마 괜찮네요. 그거 말고는. 킬러키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범죄도시를 재밌게 봤다, 동네 사람들을 재밌게 봤다, 그런데 성난황소는 안 봤다, 네, 그래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나중 가면 이 장면이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편의 영화들을 교차 편집해가지고 한 편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들 전혀 눈치 못 챌걸. 이키마스님께서는 난 범죄도시 이후에 동석이 형 나오는 영화 처음 본 거라 그런가?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웃으며 봤네요. 너무 아파서 우울했는데 저는 가볍게 웃으며 영화 봐서 좋았어요.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범죄도시 이후에 마동석 씨의 영화를 안 봤다면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예. 김디디님께서는 범죄도시를 시리즈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제가 동네 사람들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비슷한 영화를 만드실 거면 아예 마동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딱 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냥 그 캐릭터 시리즈로 만드는 게 차라리 또 낫지 않을까. 레짜님께서는 성난황소 난 또 무슨 야한 영화인 줄 알았네. 진짜 내 머리는 어째 된 걸까.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이. 김선홍님께서는 오늘 봤는데 너무나 재밌었어요. 진부해요. 알아. 그래도 시원하고 통쾌하고 웃겼습니다. 오락영화로서 대만족이요. 스트레스 확 풀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저런 볼 복잡한 고민 없이 그냥 가볍게, 큰 고민 없이, 정말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보시면 괜찮은 오락영화입니다. 안효식님께서는 갑분킹, 갑자기 분위기 킹크랩. 이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킹크랩 시세를 검색했다니까. 안톤시거님 성난관객, 최승범님 성난관객, 환희님 성난관객. 그 외에도 성난황소는 관객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만큼 이제는 마동석에게 원하는 거는 이런 어떤 통쾌한 액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반복되는 패턴에 금방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화 자체의 어떤 만족도를 떠나서 배우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는 다음 영화는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뭔가 남다른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듯 제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그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망장영화제 후원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더 남았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망장영화제 후원자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혹시라도 마동석 이렇게 써 있으면 망장영화제 접을까 지금. 어찌됐거나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 미키도 안녕.